나요 오늘 어디 할 차례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일단 이론할 거 없이 예제 7번을 하고 예제 8번 넘어가면서 이론을 끼워넣을게. 이거는 뭐 이론이 없어. 예제 7번. 직선. 자, 2 빼기 k의 x 더하기 3k 빼기 1의 y 빼기 5는 0. 얘가 실수 k에 관계없이 실수 오마 미스테이크 k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항상 지난데 이 k에 따라서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겠지, 그죠? 숫자가 바뀌니까 도현아. 그럼 얘가 직선이 막 바뀌는데도 희한하게 어떤 특정한 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문제 멘트상, 그죠? 그 점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인 거고. 지금 자 얘가 몇 차식이지 xy에 대해서 도현아? ax 더하기 by 빼기 c 더하기 c 꼴이지, 그죠? x에 대한 이차항이 있어. y에 대한 이차항이 있어. xy에 대해서 1차항까지만 있는 이런 거는 무조건 직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그랬지, 그죠? 1차함수처럼 표현되지 않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불편해도.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 멘트다.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 말은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해 줘야 될까? 도현아. k 대신에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없이 된다는 얘기야, 그자? 그건 우리 초반부에 있어서 1단원에서 많이 했던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렀지? 큰일 났다. 내일 이제 다음 주에 입학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그래가 되겠나? 자,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무슨 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렇지. 얘가 이 주어진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라 그자.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거다. 문제를 읽으면서. 알겠나? 누가 계속 도와주는 건 아니야, 그자? 그래서 앞에 1단에서 했던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잖아, 그자? 그럼 그때 그걸 풀고 난 뒤에 잊어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두고두고 써먹는 거다. 죽을 때까지 써먹는 것도 아니야. 숨 때까지만 써먹으면 된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윌리엄. 네. 수학을 계속 기억해서 써먹어야 돼? 아니면 수학을 했던 걸 다 까먹어야 돼? 수능이 끝나면. 계속 기억해야 돼요. 미친 거 아이가? 자, 너가 수능을 치고 수학을 다 계속 기억을 해가지고 어른이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너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가르치겠지. 내 같은 사람 굶어 죽는다. 알겠나? 너가 부모님들도 다 수능 치고 수학 공부를 하셨어, 그자? 고맙게도 수능이 끝나고 까먹어 주셨기 때문에 내 같은 직업이 있는 거다. 알겠나? 그럼 수능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끌려? 까먹는. 그렇지, 까먹어야 된다. 알겠나? 그걸 기억하고 살면 곤란하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 내가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알겠나? 자,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는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까? K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그자? 그럼 자,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전개시키면 2x 빼기 kx 더하기 3k의 y 빼기 y 빼기 5는 0. 자, K가 있는 놈만 골라보자. 여기랑 여기밖에 없나? 문제 제대로 썼나? 제대로 쓴 거 맞다, 그자? 그러면 K에 대한 1차항. 자, 동일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y의 K가 되고 K를 주인공으로 보고 나머지 얘들이 개수가 되는 거 알겠나? 그리고 난 뒤 K가 없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더하기 2x 빼기 y 빼기 5가 0이 된대. 자, K로 봤을 때는 얘가 1차 개수고 얘가 상수항이 되는 것 통으로 여기까지를 생각해서 그자? 맞지? K에 상관없이 항상 여기다가 뭘 넣어도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가 뭐가 돼야 될까? 0이 돼줘야 된다. 0K 더하기 0. 얘를 0K 더하기 0꼴로 해석해서 비교를 하는 거다. 알겠나, 윌리엄?
오케이. 그래서 1차 계수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0이 돼줘야 되고요. 상수항 2x 빼기 y 빼기 5도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죠.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xy가 나오겠네. 그 xy가 뭐가 되겠노?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될 거다. 알겠나? 자, 그러면 자, 내가 봤을 때 얘를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넘겨주면 x 이퀄 3y다의 가감법을 쓸 수도 되지만 오늘 느낌이 대입법을 한번 써보고 싶어. x 대신에 3y를 넣어줘도 된다는 얘기다. 같으니까, 그자? 그럼 이 x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3y에다가 2를 곱하면 6y가 될 거고 빼기 y 마이너스 5는 넘어가서 플러스 5. 그래서 5y는 5가 돼서 1, 0. 그래서 y는 얼마가 돼? 1이요. y가 1이다. 그자?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얼마가 돼? 3이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3,1.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돼. 얘가 k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자? 그지? 진주감이 유명한 게 뭐가 있노? 진주. 여기가 진주. 큰일 났네. 진주에 남강이 흐르고 있고, 그자? 진주 산성도 있고, 거기 가면은 농계 알아? 농계. 농계 들어봤나? 큰일 났다. 넘어가자.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릴 때 책을 보고, 나도 사실 책을 읽은 건 아니고 만화로 봤다. 자, 이제 이론을 조금 해봅시다. 두 직선이 주어져 있어.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선생님이 지금 직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y는 mx 더하기 n 1차 함수처럼 표현했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 표현 방법이 다르다. 그자? 그러면 공식을 쓸 때 공식을 시작하는 표현으로 맞춰놓고 해줘야 된다. 일반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공식은. 그 다음에 한 개의 직선이 더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상황이다. 사실 안 만날 수도 있잖아. 그자?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평행해서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그지? 아예 겹칠 수도 있고. 근데 상황은 지금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거든. 자, 그래서 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난다고 치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나는 이런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이름들을 너가 알고 표현해야 돼. 그렇지, 교점. 그자? 만나는 점이다. 그지?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한 개. 도현아, 몇 개 있을까?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까? 많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몇 개 보이노? 2개요. 그래, 눈에 보이는 거 벌써 2개다. 어떻게 돼? 뺑 돌아가면서 뭐 한 개의 직선이 나온다. 그자? 맞지? 그러면 그런 두 직선의 교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 많은 직선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그거를 전초면 이거야. 자,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 점을 찾았다는 얘기는 거자. 맞지?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이 점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3,1이라는 얘기고. 맞지? 그 말은 얘가 뭐가 되더라도 이 3,1은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자? 맞지? 그거랑 똑같아.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항상 자, 이꼴 제로 뗀다. 뒤에. 그자? 요거 뒤에다 앞에다가 적당한 k를 붙여주고 곱해주고 그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써주고 더해서 0 하면 그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겠네. 그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일단 시작은 둘 다 이꼴 제로를 떼냅니다. 일반형 상태에서. 그 둘 중에 한 개는 그냥 써줘.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둘 중에 한 개는 적당한 문자를 곱해주면 된다. 꼭 k를 써야 되나? 그건 아니다. 문제 없는 거 쓰면 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리고 더해주고 이꼴 제로 붙여주면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K에 따라서. 자,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승리하는지를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이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라는 건 뭐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자? 맞지? 즉,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 베타 대신에 y 대신에 베타를 넣어줘도 성립한다는 얘기다. 맞지? 그 말은 a 알파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는 0이 된다는 얘기고, 이 알파, 베타는 이 2번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 그 말은 자 x 자리에 알파, y 자리에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a 다시 알파 더하기 b 다시 베타 더하기 c 다시를 해줘도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자? 맞지? 자, 그 말은 자 알파, 베타를 요 식에다 집어넣어 볼까?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요까지 계산한 게 얼마가 돼야 될까? 도현아? 0이 돼. 0이 된대. 그자 집어넣었을 때.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될까? 0이 된다. 그 말은 K하고 상관없이 항상 이 여기 알파, 베타를 이 식에 집어넣었더니 얘가 승립한다는 얘기는 거자. 이 직선이 이 점을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다. 맞지? 이 점을 지난다고 확인됐고, 얘가 쭉 나열되어 있지만 x에 대한 이차항도 없고 y에 대한 이차항도 없다, 그자? x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직선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됐지, 그자?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케이? 0 떼내고 둘 중에 하나 좀 복잡한 걸 그냥 써먹고 둘 중에 복잡하고 간단한 게 있다면 좀 복잡한 간단한 거 앞에다가 적당한 문자를 곱해서 더하고 이 꼴체로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자, 문제를 가봅시다. 이제 8번. 자, 두 직선 x 더하기 y 빼기 2는 0,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 이꼴 0. 자, 얘가 얘는 9번부터 하자. 이거 9번에 쓰는 공식이다. 8번도 공식 없이 할 수 있는 거였다. 넘어가서 예제 부분부터 2x 빼기 y 빼기 1 이꼴 0, x 빼기 y 빼기 3 이꼴 0의 교점과 3,2를 지나는 2,2예요. 원래부터 2,2라고 적었던 거 아니었나? 맞지? 우기면 된다. 어디까지 있는지 까먹었잖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공식을 써서 풀고 공식을 안 써서 풀리는 걸 보여줄게.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답을 맞춰내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좀 다 알고 있으면 이걸 잘 쓰면 계산이 좀 쉬워지는 거고, 그걸 못 쓰면 좀 불편할 뿐이다. 시간이 모자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푸는데 시간이 남아. 그럼 노가다라도 해야 되는 거다. 자, 일단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일단 가자. 맞지? 그게 뭔지는 몰라도 자, 얘 떼내고 얘 떼내고 둘 중에 한 개는 2x 빼기 y 빼기 1은 그대로 써먹고 더하기 둘 중에 하나는 적당한 문자를 꼭 해주래. 요런 꼴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다. 공식을 쓰면 나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가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어디를 지나야 된대? 2,1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이 직선이 2,1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x 자리에 x 좌표, y 자리에 y 좌표를 넣어도 된다는 얘기겠네. 그걸 이용해서 k를 결정해야 하나로 답이 나오겠다. 그자? x 자리에 2, y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2 빼기 1 더하기 k 곱하기 2 빼기 2 빼기 3 이꼴 0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3k는 0. 따라서 k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전개는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참고로 이 공식이 도저히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2x 빼기 y 빼기 1 이꼴 이 직선과 자, x 빼기 y 빼기 3 이꼴 0. 이 직선을 일단 교점을 찾으면 돼. 무시하게 찾아보는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빼면 y가 소거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2x 빼기 x에서 x가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 대해서 더하기 2는 0. 따라서 교점의 x 좌표가 나왔다. 오케이? 자, x 이꼴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y 빼기 3은 0. y가 얼마가 나와? 도연아? 마 5. 따라서 교점을 노가다를 해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나오더란 얘기다. 그죠? 맞지? 그리고 추가로 어디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다가 2,2를 또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나? 두 점을 여기서 기울기고 하고 한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그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한다. 이론상으로는 그죠? 그러나 공식을 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알겠나? 써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269쪽으로 가봅시다. 자, 예제 8번. x 더하기 y 빼기 2는 0. 자, 그 다음에 mx 빼기 y 더하기 m 더하기 1 이꼴 0. 이 두 개의 직선,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다. xy에 대한 1차식이라서 그자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직선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만나기는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수 m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돼. 자, 위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뭐부터 그려야 될까? 이는 항상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확실히 정해진 것부터 모르는 거 순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얘를 그릴 건데 얘를 넘겨서 y는 마이너스 x 하기 해도 되지만 직선을 그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점 두 개를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어주면은 직선이 나오게 돼 있네. 맞지 도연아? 자,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자 x 대신에 0을 넣어봐. 그러면 뭐가 될까? y는 얼마가 돼? 2가 된다. 그죠? x가 0일 때 y가 2라는 얘기는 0,2를 지난다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겠네. 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계산하기 좋은 거는 뭐겠노? y 대신에 0을 넣어봐. 그럼 x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x 좌표가 0일 때 y 좌표는 2. 요런 점을 지난다는 얘기다. 지금 x 0, y 0는 거는 사실 절편을 구하는 거지. 그죠? 그래 놓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 연결해주면 위에 있는 직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결됐고, 자, 밑에 있는 이 직선을 해석해야 되는데 m이 문제다. 항상 모르는 게 있지. 그죠? 그럼 자, 이 m을 잘 보면서 일단 얘를 넘겨볼게. 자,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서 이 m을 묶어내볼게. 그럼 y는 m에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그죠? 그지? 이 식을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내야 돼. 자, 이 식은 잘 보니까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서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형태네. 맞지? y는 기울기에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1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1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다. 근데 기울기가 이제 제 맘대로인데 이런 직선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그럴까? 조건이 이 두 개가 1, 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1, 4분면은 여기다. 그자?
여기서 만나기 위해서는 자 얘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서 1, 4분면에서 교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됐지? 자 기울기 m이 클수록 어떻게 돼? 오른쪽 더 위를 향한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커서 여기가 되는 순간 여기는 1, 4분면에 있는 점일까? 1, 4분면에 있는 점이 아닐까? 그러면 요점 1, 4분면이야? 1, 4분면이 아니야? 을요 1, 4분면이 아니에요. 1, 4분면, 2, 4분면 축 위에 있는 거는 무소속이다. 알겠지? 즉 이 점을 지나면 안 돼. 즉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조금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보자.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여기가 한계점이네.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조금 커야 된다는 얘기다.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해석이 되기 시작하나? 좀 더 계산을 해야지. 자, 첫 번째. 자, 이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1,1과 0,2를 지날 때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1번 상황에서의 기울기는 x2 빼기 x1, 0 빼기 마이너스 1분의 y2 빼기 y1, 2 빼기 1 해서 기울기가 1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2번 상황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2번 상황은 마이너스 1,1과 2,0을 지날 때의 기울기야. 그러면 기울기 m은 x2 빼기 x1, 2 더하기 1분의 y2 빼기 y1,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조건은 기울기 m은 자 2번 상태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완전히 커야 된다. 같아지면은 1, 4분면이 아니다. 그자?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때의 기울기 1보다는 완전히 작아져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나 이해됐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할 게 많다. 이거 한 판을 통으로 다 외워야 된다. 직선 두 개가 있으면 크게 어떤 상황이냐? 평면에서다. 공간에서는 또 새로운 게 있어.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일단 제일 먼저 자, 두 개가 있다고 치자. y 이퀄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과 y 이퀄 m 다시 x 더하기 n 다시 표준형 형태로 나타냈다.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 얘는 따로 외울 것도 없었고. 자, 이 두 직선이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자? 그래서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평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직선이 이렇게 한 개가 있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겹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맞지? 두 개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직선이 만나기는 만났는데 특이하게 어떻게 만났냐면 자, 이게 무슨 마크지? 직각. 직각.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거. 직표한다고 얘기합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자,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다고 생각해 볼게.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한 거다. 맞지? 근데 기울기가 약간이라도 다르면 어디인 가서는 어떻게 만나겠지, 그자? 어디인 가서는 가다 보면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말 그대로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같아야지. 똑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나란하게 가겠지, 그자? 그럼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더라도 y 절편까지도 같으면 어떻게 돼? 똑같아져 버린다, 식이. 그래서 y 절편은 달라야지
평행해지겠네. 1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똑같아야 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져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면서 했어 이미.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했지? 도연아? 위로 땡겼어 했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곱해서 1이 돼줘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지? 그자? 문제는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해야 된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직선과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이꼴 0. 이 두 직선이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다. 오케이? 자, 얘를 표준형으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y는 by인데 b를 다시 나눠줘야 되겠지, 그자? 마이너스 by인데 마이너스 b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굳이 표준형으로 맞춘다면 마찬가지로 얘를 표준형으로 변형을 한다면 y 이꼴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x 빼기 b 다시 분의 c 다시 이렇게 변형이 되겠네. 다시만 붙이면 된다, 그자? 그럼 자,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어떻게 돼야 된다 했지? 달라야 된다 했다, 그자? 즉,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계산하는 거 잘 따라와봐. 자, 양쪽에 마이너스 없애주면 어떻게 돼? b분의 a랑 b 다시 분의 a 다시가 어떻게 돼야 돼?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오케이. 이 상태로 외우기가 힘들어. 외우기 좋은 형태로 바꾼다. 이 a 다시는 이쪽으로 넘겨서 나눠주고 이 b는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줄 거다. 등식의 성질 그대로 쓰는데 다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만 유지하면 된다. 그러면 a 다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a 다시 분의 a가 될 거고 얘는 b 다시 분의 b가 나눠져 있는 게 넘어가면 곱해져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a 다시 분의 a랑 b 다시 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분수를 만든다고 생각해. a 다시 분의 a, b 다시 분의 b, c 다시 분의 c 이렇게. a 다시 분의 a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해놨잖아, 그죠? a 다시 분의 a랑 b 다시 분의 b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기울기 비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a 다시 분의 a랑 b 다시 분의 b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기울기가 달라야 되고 이 두 개는 공통으로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다르다를 뭘로 바꾸면 돼? 그냥 같다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자, 평행 또는 1차하기 위해서는 a 다시 분의 a랑 b 다시 분의 b가 같아져야 되고 여기도 a 다시 분의 a랑 b 다시 분의 b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치? 이제 y절편 비교를 할 거다. 자, y절편이 달라져야 되는데 자, 얘랑 얘가 달라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c 다시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양쪽에 마이너스 떼주면 b분의 c랑 b 다시 분의 c 다시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네. 얘도 외우기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c 다시 곱해진 건 넘겨서 나눠주고 이 b는 넘겨서 곱해줄 거다. 그러면 c 다시 분의 c랑 b 다시 분의 b가 어떻게 돼야 돼? 달라진다는 조건이 나온다, 그자? 오케이? 즉 b 다시 분의 b랑 c 다시 분의 c는 같지 않다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자,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b 다시 분의 b랑 c 다시 분의 c, 그자? 그거 비교하는 게 뭐였냐면 y절편 비교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의 비를 비교하는 게 y절편 비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y절편이 다르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했지, 그자? 맞지? 그럼 y절편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같지 않다를 뭘로 바꿔야 돼? 같다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C 다시분의 C까지도 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울기끼리 곱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끼리 곱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될 거고 B 다시분의 A 곱하기 A 다시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 이렇게 나온다. 맞지?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0이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자연스럽게 해석은 돼. 근데 얘를 할 때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지, 그자?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일반형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평행하기 위한 조건, 일치하기 위한 조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조건을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일반형 상태로 나왔을 때는 분모 분자라고 생각해, 그자? 개수를 비교하는데, 자, A-분의 A, B-분의 B, 얘를 비교하는 게 기울기 비교야. 이 두 개가 B가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다르면 기울기가 다른 거다. 그 다음에 B-분의 B, C-분의 C, 이 B가 Y절편 비교다. 그 B가 같으면 Y절편이 같은 거고, 그 B가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적으면서 일단 외우세요. 다음 주 너희들의 모습.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다크가 막 발등까지 내려와가지고 시차정 힘들다 미리미리 해라 이번 주에 알겠지? 도현아 오늘 몇 시에 잤노? 좀 일찍 잤네 드라마. 윌리엄 오늘 몇 시에 잤노? 3시. 난리 난다. 나 윌리엄 오늘 몇 시에 잤노? 2시 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선생님 진짜 학교 다닐 때 너랑 똑같았지 뭐. 내라고 들을 수 있나 보자. 학교 하고 막 좀비처럼 다니고. 자, 1번 2,-1 4,3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대. 자, 평행하다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y절편이 일단 다를 거고, 그자? 기울기가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가져다가 쓰세요. 그런 멘트네, 그자? 맞지, 리엄? 여기 됐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해서 2분의 4. 기울기는 이 2를 그대로 가져다 쓰세요. 그런 멘트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이 4래. x절편이 4라는 얘기는 자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가 4라는 얘기고 x축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y좌표가 0이 되게 돼 있다. 그자? 4,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래서 y는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겠네. 정리해 주시면요. y는 2x 빼기 8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바로 2번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3x 빼기 2y 더하기 4는 0.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수직 그러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떠올려야 되겠네. 그자? 그럼 자, 이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y를 이렇게 이항하면 플러스 2y는 3x 더하기 4가 됐을 거고 이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2가 돼.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다. 그자?
맞지? 그러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줘야 될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일단 돼야 될 거고, 자,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역수겠네. 3분의 2. 아,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y는 기울기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2 해야 되니까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11번. 두 직선, 자, x 더하기 ay 더하기 1 이꼴 0과 자, ax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y 더하기 2는 0. 이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네, 그자?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주었을 때 이렇게 분수, 개수들의 비를 구한다 했고, 그자?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비를 구하는 게 기울기 비율이었다. 그래서 a분의 여기 1이랑 a분의 1이랑 여기 개수 a 더하기 2분의 y 개수 a를 했더니 그게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아져야 된다. 기울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자 y의 개수와 상수항의 비를 비교하는 게 y 절편이었지, 그자? y 절편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평행하기 위해서는. 평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행하게 가고 있어. y축과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y 절편은 같아, 달라? 다르잖아. 위에 점, 아래 점, 그자? 그래서 y 절편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만족하고 이 식도 만족하는 a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얘를 풀어봅시다. 자, a분의 1과 a 더하기 2분의 a가 같아져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넘겨서 곱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넘겨서 곱해지면 a 제곱이 될 거고, 한쪽으로 모아주면은 a 제곱 빼기 a 빼기 2는 0. 자, 인수분해하면 1, 2 풀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2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 더하기 2 1분의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은 다른 게 확인이 됐다, 그자? 맞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달라, 평행한 거 확인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2 4분의 2가 될 거고, 우변에 2분의 1이랑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아졌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울기만 보면 안 되고 y 절편까지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2번. 자, 두 직선 2x 더하기 ay 더하기 3 이꼴 0 bx 더하기 2y 더하기 c 이꼴 0. 이 두 개의 직선이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그렇게 되기 위한 a, b, c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자?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수직 조건을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 일반형일 때 수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더하기 b, b가 0이 된다로 아까 정리가 되어 있었다, 그자? 그래서 2 곱하기 b랑 더하기 a 곱하기 2랑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는 식이 나온다. 양쪽에 2 나눠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이런 조건이 한 개 나왔다는 얘기다. 근데 식이 몇 개가 더 필요해? a, b, c를 찾기 위해서는 식이 총 몇 개 필요하지? 문자 3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문자가 몇 개 있다. 그 말은 그걸 다 따로따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자 개수만큼의 식이 필요하다. 단락 한 개밖에 안 나왔어, 수직 조건으로는. 자, 근데 얘랑 얘가 결국 이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다. 그죠? 이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도 이 점을 지나, 거꾸로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지? 얘도 이 점을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네.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 대입을 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자 1,1을 자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2 더하기 a 더하기 3이 0이 돼. 오, a가 얼마나 걸 알아냈어? 5을 찾아냈다.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b가 해결됐다. b는 얼마가 돼? 그러면 플러스 5라고 해결됐다. 그죠? 자, 남아있는 걸 찾기 위해서 1,1을 이제 요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1b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 b 자리에 5를 찾아놨잖아. 그죠? 그러면 5 더하기 2 넘어가 7에서 c는 마이너스 7. a, b, c가 다 해결된 겁니다.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279쪽 가봅시다. 테마 자체가 어떤 성분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 점과 기울기다. 그자? 한 점과 기울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야,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요. 자, 여기 B라는 점이 있고요. 그걸 수직 2등분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잡고 싶다는 얘기지. 그자? 그러면 자, 봐봐.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한 점과 어쨌든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해지는데 한 점에 해당하는 건 자, A와 B를 2등분하는 선이래. 그 말은 점 A와 점 B의 뭘? 중간에 있는 중점 공식을 쓰면은 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네. 맞지, 윌리엄? 앞에서 그래서 이 한 점은 A와 B의 중간에 있는 중점을 찾아서 쓰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라는 것은 이 A와 B의 뭐가 좌표가 주어졌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구해질 거다. 자, 그 기울기를 찾아서 그걸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 어떻게든 찾아지겠지. 그자?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했지 지금?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수직 이등분이니까. 두 직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끼리 곱해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저 m의 역수 이런 식으로 찾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완성이 되겠지. 그자?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다.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문제를 읽으면서. 자, a 마이너스 1,3 b 3, 마이너스 5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볼 거다. 자, 일단 중점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와 B의 중점은 X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돼.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2에서 1,2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요 점에 해당하는 거 찾아냈다. 그자? 자, 그 다음에 직선 AB의 기울기를 일단 찾을 겁니다.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겠지. 그자? 그러면 직선 AB의 기울기는 X증가량 X2 빼기 X1 3 더하기 1분의 Y2 빼기 Y1 마이너스 5 빼기 3 해서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이 직선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다. 그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윌리엄?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우리가 찾는 거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2?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수직 조건.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얼마가 돼야 돼 얘는? 2분의 1.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를 찾아낸 거다 그자. 그러면 자 우리가 찾는 거는 y는 기울기 2분의 1에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됐을 거고 자 정계를 시켜보면은 2분의 1x 빼기 2분의 1 빼기 1에서 빼기 2분의 3이 되는데 문제를 다시 봐봐. 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x 더하기 ay 더하기 b일 때 ab를 찾으시오. 얘를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뭘로 맞춰져 있어야 돼? 이게 a, b, c 다 이렇게 비어있진 않다. 그럼 여기 확실히 있는 건 x 앞에 있는 개수가 나이가 얼마가 숨어있지 여기에? 1로 맞춰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럼 x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맞추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양변에다 일단 2를 곱해야 되겠다. 그죠? 2를 곱하면은 2y는 1x 빼기 3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안 돼. 그럼 부가 또 바뀌어서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2y 빼기 3은 0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서 최종적으로 a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2 b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예제 13번. 자, 세 직선 x 빼기 y는 0 x 더하기 y는 2 빼기 2는 0이래 놨까? 의미가 있나? 2 자, 5x 빼기 ky는 15. 자, 이 세 개의 직선이 있어. 웬만하면 직선 세 개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만나고 보자. 한 개가 더 이렇게 지나가면 세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도형이 생겨? 삼각형이 웬만하면 나온다, 그자? 맞지? 웬만하면 삼각형이 생기는데 문제를 읽어봐봐.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다. 맞지? 그래서 자, 세 직선이 있는데 웬만하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못한다. 못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다. 제일 먼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세 개가 이렇게 대충 만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지, 그자? 제일 먼저 두 개가 평행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 중에 두 개가 평행을 하면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고 얘가 어딘가 이렇게 만나야 삼각형이 되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해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나면 삼각형이 나오지, 그자?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삼각형이 나와 안 나와? 한 쌍이 평행하거나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면 삼각형이 안 나온다, 그자? 일반적인 학교에서 대부분은 요 정도 급에서 나온다. 그러나 난이도를 살짝 올리거나 또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나와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잘 들으라. 너가 학교에서 낸다. 세 개가 다 평행하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안 나오지, 그자? 그래서 대부분은 1번 아니면 2번 상황인데 남고, 문성 이런 데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면 이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내야 된다. 자, 지금 잘 보시면 직선 3개가 있어, 그자? 직선 3개가 있는데 얘를 자 이렇게 비교하면 1분의 1이랑 1분의 마이너스 1이 지금 같아 달라. 1분의 1과 1분의 마이너스 1은 다르잖아. 자,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를 비교하는 건 기울기 비교였다. 맞지? 그럼 기울기가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기울기가 다른다는 얘기는 이 두 개는 확실한 거는 뭐고? 평행하지 않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맞지? 즉, 세 개가 다 평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맞지? 그래서 자, 1번 직선과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얘 둘은 평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자 평행하려면 얘랑 얘가 평행하거나 또는 얘랑 얘가 평행해져야 되겠지 그자 이해됐어? 그래서 자 첫 번째 1번 직선과 3번 직선이 평행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삼각형이 안 나올 거고 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직선과 3번 직선이 평행해지면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삼각형이 안 나오겠지 그자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세 번째 1, 2, 3번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또 평행하지 않지만 삼각형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서 답을 다 구해줘야 됩니다. 자, 1번과 2번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비교, 1번과 3번. 기울기 비교는 x 개수의 비 5분의 1과 y 개수의 비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 같아져야 평행해지겠네. 맞지? 여기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k는 5가 됩니다. 따라서 k가 5면은 삼각형이 안 생기고요. 이거 되게 쉬워 생각보다. 2번과 3번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 비교 x 개수의 비 5분의 1과 y 개수의 비 마이너스 k분의 1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k는 얼마일까요, 도연아? 마이너스 k가 5가 돼야 되니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k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삼각형이 안 나오고 그자 3번을 잘 봐봐야 돼.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식으로 구현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지. 세 개짜리 교점 우리가 구해본 적도 없다 사실은. 맞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자 우리가 1, 2, 3 중에 제일 불편한 애가 뭐야? 3번이다 그자. 이럴 때는 먼저 1번과 2번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연립을 해서 3번이 그 점을 지난다. 3번이 이 점을 지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됐겠네. 맞지?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교점을 만난 점을 구했는데 3번이 하필이면 그 점을 지나면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네. 오케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겁니다.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1번과 2번에 일단 교점을 구해놨고 3번이 그 점을 지난다. 그 교점의 좌표를 3번씩이 대입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교점부터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x 빼기 y는 0과 x 더하기 y는 2.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건 연립 방정식 구하는 거다. 두 개 더해주면은 2x y 소거되고요. 2. 따라서 x가 1이 되고 x가 1이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1 빼기 y는 0이니까 y도 1이 돼줘야 된다. 그자? 따라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1이 나왔습니다. 그걸 어디에? 3번이 그 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얘를 3번씩에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겠네. x자리에 1, y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1 빼기 k 곱하기 1 이꼴 15. 이렇게 넣으면 플러스 k가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10. 따라서 요렇게 k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적으세요. 이게 83쪽. 자, 윌리엄. A란 점이 있고 P란 점이 있어. 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는 거였지? 가장 작은 가장 짧은 길 있죠. 적은 휘지 않고 점을 옮기면 된다. 이렇게 휘지 않고 바로 갔을 때 길이 제일 짧은 길이를 재는 거다. 그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로 정의를 합니다. 특이한 거. 가장 긴 거 아니면 가장 짧은 걸 정한다 했다. 그자? 근데 가장 긴 길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이를 거리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는 어떻게 재줘야 될까?
이렇게 점이 한 개 있어. 자, 이렇게 직선이 한 개 지나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 거리는 어떤 식으로 재줘야 될까? 저 직선 위에, 직선 L 위에는 도형아 점이 몇 개 있을까? 수도 없이 많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야 되는데 평생 찍어도 다 못 찍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어서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자 직선 L 사이에 어떤 이런 점을 잡아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재도 사람 잴 수도 있는 거고 이 점을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죠? 쟤는 사람마다 길이가 다 어떻게 되노 지금? 다 달라져.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긴 거 또는 제일 짧은 걸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해주면 되겠네. 근데 제일 긴 걸 만들 수가 있을까? 직선이 영원히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제일 긴 거는 어차피 아무도 못 만들어. 그럼 뭘 해줘야 될까? 제일 짧은 거.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 중에서 A와의 거리가 제일 짧은 점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자 A에서 이렇게 직선 L의 수직인 선을 이렇게 그려. 수직인 선을. 그 수직인 선이 자 이 직선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수직인 선이다, 그죠? 그걸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배웠지 얘를? 수선의 발. 얘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잖아. 얘가 땅이고 얘가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한다고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우리가 서 있어. 그럼 땅에 붙어 있는 이게 뭐야? 우리 신체 부위에서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 그러면 자, 이 A에서 수선의 발 H까지 이 길이보다 더 짧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옆으로 어긋나면 어떻게 돼? 이 길이보다 커진다. 맞지?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점 A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를 찾았을 때의 그 선분의 길이로 정의를 해줍니다. 오케이? 자, 항상 그 전 단계를 이용해서 정의를 해나가는 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이 아니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해줘야 될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치자. 진압대로 제자 이럴 때는 거리가 0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 만날 때는 물을 오지 않습니다. 이게 피어난 이유가 그거다. 왜냐면 제일 짧은 거리를 재려면 어떻게 요 점과 요 점을 써버리면 길이가 0이 돼버리지.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날 때는 거리가 0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안 보여준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그건 또 이 이전 단계를 이용한다. 자, 직선 L과 직선 M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자. L과 M이 있을 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그 말은 자, L 위에 아무 점이나 한 개 선택을 해. A를 선택을 하자.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를 잰 거랑 반대로 여기에서 점을 한 개 선택해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를 잰 거랑 같을까 다를까?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저 폭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L 위에 아무 점을 한 개 선택해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되고 여기 했던 방식대로 요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선택해서 반대편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고등부에서 기하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공간에서는 평행하지도 만나지도 않는 게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평행해? 만나?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꼬인 위치. 그 상태에서도 거리를 재는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미래에 신청하는 사람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걸 해야 돼. 얘만 할 줄 알면 얘는 이제 할 수 있거든. 원칙대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 공식 소개 없이 한다. 자, y는 x 더하기 그 다음에 점을 뭘로 할까? y가 x 더하기 2면 되죠?
1인 직선일 거다, 그자? 맞지? y 몇 편 2고 기울기가 1인 거. 이 생모 있나? 뭐 여기 어딘가 여러분 1,1 요렇게. 자, 봐봐. 해야 될 일이 얼마? 1,1. 자,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돼? 수선의 발 얘를 찾아야 된다, 그자?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고. 두 점 사이 거리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요 이론상으로는, 그자? 그럼 수선의 발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뭐냐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 자,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기울기가 1이었습니다. 그자? 맞지? 그럼 이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됩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자,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었으니까 이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다. 그자? 정리를 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더하기 2가 되고요. 자, 수선의 발이라고 해서 결국 얘랑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고 만난 자리 찾는 거다. 그자? 두 직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는 얘기는 y 이꼴 x 더하기 2랑 y 이꼴 마이너스 x 더하기 2 얘를 연립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눈치껏 해도 되지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식한 짓거리인지. 자,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되지. 이거 대입법을 쓰면 x 더하기 2랑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같아져야 되고 양쪽에 2달 나오고 나면은 2x가 0이 돼야 돼서 따라서 x는 얼마? 0이 됩니다. 맞지? x 이꼴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0 더하기 2 y 좌표는 2가 돼서 이 수선의 발의 좌표가 0,2가 된다는 걸 확인했다. 맞지? 됐지? 따라서 얘를 수선의 발 h라고 하면 우리가 찾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라고 보통 나타냅니다. 디스턴스 이니셜이겠지, 그자? 루트에 x2 빼기 x1 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거리는 루트 2입니다. 요거 한 개 재려고 해야 될 계산이 어떤 놈? 되게 많다, 그자? 그런데 이제 이걸 여기 이 자리에 숫자 아닌 문자를 넣어서 그 계산 결과를 열심히 계산하면 숫자보다 더 복잡하겠지, 그자? 그래서 문자를 안 넣고 숫자로 보여준 거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공식이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됩니다. 자, 한 점 A x1, y1에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이르는 거리. 자, 공식을 쓸 때도 지금 뭐로 표현되어 있노? 표준형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자? 그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은 자, 루트에 일단 자, a 앞에 있는 거 제곱을 해. x 앞에 있는 개수 a를 제곱을 하고 더하기 y의 개수 b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요 식에다가 얘는 0이다, 그자? 좌변에다가 x 자리에는 x 좌표, y 자리에 y 좌표를 집어넣으면 된다. 주어진 점의 좌표를. 그래서 a 곱하기 x 자리에는 x 좌표, y 자리에 y 좌표를 집어넣고 거리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나 안 되나? 이걸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니까 절대값을 여기다 이렇게 씌워줍니다. 오케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자, 그걸 외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 자, 1,1 A 1,1에서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야 되겠지, 그자? 한쪽으로 몰아야 돼. 그러면 x 빼기 y 더하기 2는 0에 이르는 거리를 구하는 똑같은 문제인데, 그자?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지. 공식을 외운 자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거리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 1이 숨어있다.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더하기 y의 개수 마이너스 1이지. 그걸 제곱해서 단다. 제곱을 하면 플러스 1 분의 자, x 자리에 x 좌표 1이 들어가고 y 자리에 y 좌표 1이 들어가고 더하기 2에다가
절대값 이렇게 되네.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2가 되고요. 분자는 이거 사라지고 절대값에 2는 그냥 2랑 똑같다 그자? 루트 2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를 하면 2분의 2 루트 2 해서 2약분해서 루트 2가 나옵니다. 외워야 되겠나? 안 외워야 되겠나? 근데 문제는 이것만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지. 이걸 구해서 계속 뭘 시킨다고. 근데 그걸 이 복잡한 짓을 하고 있을 거가.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맞지? 적으세요. 자, 285쪽. 페이지 14번을 봅시다. 2,3.2,3에서 y 이꼴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k 이 사이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함수 k의 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시오. 한 개는 아닌가 보다. 그자? 자, 공식을 쓰기 위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표준 형태 상태가 아닌 한쪽으로 싹 다 몰아난 일반형 상태로 써야 된다. 요거만 살짝 넘기면 되긴 해. 얘만 넘기면 그자? 되긴 한데 분수 계산하고 싶나? 분수는 어떻게 해도 싫다. 그자? 선생님이 수학을 몇 년을 했겠노? 계산하지 말자. 나이 나오니까. 좀 어렵다. 그래도 분수 싫어한다. 자, 양변에다가 뭘 곱할까, 윌리엄? 4요. 4를 곱해서 분모들을 처리를 해보자. 그러면 자, 4y는 3x 더하기 2k가 될 거고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이항시키면 3x 빼기 4y 더하기 2k 다 넘어왔으니까 는 0 됐겠네. 맞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자 루트에 x 앞에 있는 거 x 개수를 제곱을 하면 9가 될 거고 더하기 y의 개수 마이너스 4를 제곱을 하면 플러스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x 자리에 x좌표 2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자? 맞지? 그럼 3 곱하기 2 해서 6이 될 거고 빼기 4 곱하기 y 자리에 y좌표 3이 들어가야 된다. 4, 3, 12가 될 거고 더하기 2k 자 얘를 계산해보면 루트 25다. 그자? 윌리엄 루트 25 얼마야? 5. 5분의 절대값에 2k 6 빼기 12 하면 빼기 6 이렇게 된다. 그자? k가 얼마가 나와야 된대? 문제에서 얘가 2랑 같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네. 그러면 이렇게 넘겨서 곱해주면은 절대값에 2k 빼기 6이 5이 10이랑 같아져야 돼. 절대값이 1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그자? 그래서 2k 빼기 6이 10이 되거나 또는 2k 빼기 6이 마이너스 10이 돼줘야 될 거고 이때 k를 구해보면 2k가 16이니까 k는 8 자, 이때 k를 구하면 2k가 마이너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세요. 답 6이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이제 15번. 자, 2x 빼기 y 더하기 5 이꼴 0. 2x 빼기 y 더하기 k는 0.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다. 그자? 우리가 확인해봐도 2분의 2랑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는 같습니다.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평행하다 했다. 그자? 믿고 가야지. 신뢰하는 4배. 그자? 자, 1번 직선이 있고 2번 직선이 있어. 2번 직선. 이 두 개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평행한 상태란 얘기다. 그자? 그럼 자, 어디에 쑥도 손을 댈까? 1번, 2번. 1번이 좀 편해 보인다. 2번은 뭐가 문제야,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1번 위에 있는 여기서 아무 점이나 한 개 선택을 해가지고, 그자?
이 점에서 2번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2루트 5가 되더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잡으면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1번 직선 위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무한개의 점이 있다. 맞지? 그 중에 뭘 선택을 할까? 자, 봐봐. 1번 직선의 식을 보면은 2x 빼기 y 더하기 5는 0.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y 쌍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다 되게 돼 있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역시 0 아닌가? 맞지? x든 y든 마음에 만만한 거잖아. 이걸 넣어보는 거야. x가 0일 때 그때의 y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0 빼기 y 더하기 5가 0이 되기 때문에 y 이꼴 5다. 그자? 맞지? 맞나? 0 넣으면 여기다가 0 빼기 y 더하기 5는 0 y는 5. 오케이? 얘가 뭘 의미하냐면 x좌표가 0일 때 그때의 y좌표가 뭐가 된다는 얘기고 5가 된다는 얘기고, 그지? 그 말인즉슨 자, 얘가 0,5를 지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다. 맞지? 형이 찾았다는 얘기야. 이게 0,5. 오케이? 여기 x 대신에 1로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1을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1을 넣어. 그러면 2 빼기 y 더하기 5는 0이 돼서 y 이꼴 7이 된다. 즉 여기 어딘가에 1,7을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 1,7에서 2까지 그리고 된다. 뭘 써도 무한개의 점들이 있다고. 뭘 써도 상관없지만 계산의 편의상 뭐가 좋아? x든 y든 둘 중에 하나 0이 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걸 거고. 그래서 자 0,5에서 이제 0,5에서 2x 빼기 y 더하기 k는 0. 이 2번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2루트 5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시오. 앞에 문제랑 똑같아져 버렸지? 똑같이 풀면 된다는 얘기네 이제. 자, 거리 공식에 의해서 거리 d는 루트에 x 앞에 있는 거 2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1 분의 x 자리에는 x좌표 0을 집어넣으면 0 될 거고 y 자리에는 y좌표 5가 들어갈 거고 더하기 k의 절대값이다. 그자? 했더니 그게 얼마가 돼야 되냐? 2루트 5가 돼줘야 되고요. 자, 루트 5분의 자, 절대값의 k 빼기 5가 됐을 거고 그 k가 2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가 이렇게 넘어서 곱해져야 되지? 곱해지면 절대값의 k 빼기 5가 2 곱하기 5 10이 돼야 되고 절대값이 10이 된다는 얘기는 k 빼기 5가 플러스 10이거나 또는 k 빼기 5는 마이너스 10이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자? 따라서 이때 k를 구해주면은 k는 15.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를 구해주면 k는 마이너스 5. 그래서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적으세요. 자, 이제 287쪽. 이제 66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자. 얘를 3번 풀 거다. 3번. 3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삼각형에 3개의 꼭지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어. 2,5. 자, B가 마이너스 3,2. 자, C가 1, 마이너스 4. 이렇게 3개의 꼭지점만 달랑 주어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푸는 방법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서술형을 대비한 풀이입니다. 서술형이 아니면 그 말은 이 풀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얘기다. 굉장히 더티해. 자, 풀이 1. 얘는 서술형용.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자, 대충 좌표를 위치를 한번 보자. 자, A가 2,5, 2,5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여기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1, 마이너스 4 희한하게 생겼다. 자, 요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맞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노 도연아?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있다 그자? 그럼 저 중에서 뭘 밑변으로 볼까 우리는? A, B, B, C, C, A 중에 뭐 상관없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딱 읽었을 때 어감이 우리의 기분을 그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A, C를 밑변으로 보자. 이렇게. 자, 얘를 밑변해 보면은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A와 C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자? 자,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에 자 x2 빼기 x1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y2 빼기 y1 마이너스 9의 제곱 81 실화가 어쩔 수 없다 그자? 답이 어떻게 나오지? 답은 간단한데 어쩔 수 없다 그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노? 도야 높이라는 것은 점 P에서 요 밑변에 이렇게 수직인 선 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돼.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치면 뭐가 되는 거? 점 P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일단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면은 기울기는 자 x2 빼기 x1 마이너스 1분의 y2 빼기 y1 마이너스 9 해서 기울기가 무려 9다. 맞지? 그러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9 곱하기 한 점은 이거 쓰지 뭐 x 빼기 x 좌표 더하기 y 좌표 정리하면은 y는 9x 빼기 18 더하기 5 해서 빼기 13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얘를 넘겨서 9x 빼기 y 빼기 13은 0 이렇게 일반형 상태로 정리를 해놨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 그자? 그래서 요 높이에 해당 h를 구해보면은 자 루트에 x 앞에 있는 거 9의 제곱 8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분의 x 자리에는 x 좌표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빼기 y 자리에는 y 좌표 2가 들어가야 될 거고 빼기 13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네. 어떻게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럼 얘는 분모는 루트에 82가 될 거고 분자는 29, 42가 돼야 되네. 절대값을 부분 플러스로 바뀌었다. 됐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82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게 루트 82분의 42. 자, 이거 42. 약분하고 얘도 약분이 되지? 약분하고 나오면 최종적으로 답은 2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할 게 참 많지? 자, 두 번째 풀이. 얘는 중학생들이 푸는 거야. 중1도 풀 수 있는 문제다, 사실은. 되게 어렵게 풀어놨지만. 자, A 좌표가 2,5. 2,5.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각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평행한 보조선들을 이용한다.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 요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선. 자, 이렇게 요 전체 도형은 무슨 도형이 될까 그러면 테두리를 보면은 직사각형이 된다, 그자? 맞지?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이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의 x좌표가 1이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의 관계라서 1 빼기 마이너스 3 하면 4가 됩니다. 이 길이는.
맞지?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에 y좌표가 5가 돼. 그럼 마이너스 4에서 5까지 간격이 된다. 그자?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서 9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각형이 요 테두리 사각형이 늘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4, 9, 36이 된다. 그자? 그래갖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요 세 개 빼주면 되겠네. 맞지? 이 세 개를 빼주면 돼. 자,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라서 계산하기가 쉽다. 맞지? 자, 봐봐.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요 점의 y좌표가 5고, 요 점의 y좌표가 2다. 그럼 요 두 개 사이 간격은 3이 돼야 되지? 맞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2분의 15가 될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는, 자,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요 점의 x좌표가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1 사이 간격이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2인데 이거 잘못됐다. 맞지? 요 점의 x좌표가 2고 2와 마이너스 3 사이 간격이라서 이 전체 길이는 5가 됐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 5, 세로의 길이 9해서 5, 9, 45가 되는 상태였고, 자, 요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길이가 x좌표가 자, 마이너스 3 된 자리고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3 사이 간격 얘가 4가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y좌표 2와 y좌표 마이너스 4 사이 간격이라서 얘는 6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5, 6, 30, 30을 2로 나누면 15가 되줘야 되겠네. 똑같이 계산하면 얘는 x좌표의 차이가 1과 2, 1 차이 난다고. 밑변 1, 높이 9라서 1 곱하기 9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전체 테두리 45에서 저기 필요 없는 짜투리를 빼야 돼. 2분의 15랑 그 다음에 15랑 2분의 9를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45 빼기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고? 2분의 24, 10이다. 그자? 10에다가 15를 더하면 27이 돼야 되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어디서 계산 잘못되게 있다는 얘기다. 2랑 5, 5랑 9, 5부 45 맞고, 그자? 그 다음에 얘는 이 길이 5 맞고, 이 길이가 5랑 2 차이 3, 3, 5, 15, 2분의 15 맞고, 4, 산수가 안 되네. 4, 6, 24를 2로 나누면 10. 그러면 12, 12, 24가 돼야 되고, 그자?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산수가 안 돼서 그런 거다. 자, 풀이 3번 하기 전에 x1, y1, b, x2, y2, c, x3, y3 이렇게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거 우리는 보통 사선식이라고 배웁니다. 줬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기억해줘야 된다. 이거 수식으로 기억이 안 돼. 자, 일단 먼저 2분의 1을 삼각형이라서 2분의 1을 적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크게 절대값을 한 개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 윗줄에다가 x좌표만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x좌표를 꼭 순서를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세 개만 적으면 된다 그냥. 그래서 x좌표를 x1, x2, x3 적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걸 제일 뒤에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오케이? 제일 처음에 적었던 걸. 그러고 난 뒤에 짝 맞는 x좌표에 맞는 짝이 있지. y좌표를 그 밑에다가 다 짝 맞춰 적어줍니다. y1, y2, y3 마찬가지로 x1과 한번 처음 걸 다시 적듯이 얘도 처음 걸 한번 다시 적게 되겠네. 그러면 오케이? 그래놓고 절대값 이래놓고 준비다. 이래놓고 사선식이라는 이유가 이렇게 사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오케이? 모양 기억하겠나? 모양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자 2분의 1의 절대값에 x1과 y2를 곱하고 더하기 x2랑 y3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x3랑 y1을 곱해줍니다. 그것들을 다 일단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사선끼리 곱해서 더해줍니다. 반대편으로도. 그래서 x2랑 y1 곱하고 x2 곱하기 y1 더하기 x3 곱하기 y2 더하기 x1 곱하기 y3 이렇게 두 개의 사선식을 만듭니다. 사선끼리 곱해서 더하고 그러고 이 두 개의 덩어리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헷갈려. 이쪽 사선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쪽 사선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절대값 씌워놨다. 빼는 순서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어느 사선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저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넓이는 2분의 1에 제일 먼저 x좌표를 적으라 그랬다. 그자? 순서대로 x좌표는 2, 마이너스 3, 1이 되고 제일 처음 x좌표를 한 번 더 적어줘야 되네. 거기 맞춰서 y좌표 5, 2, 마이너스 4 그리고 또 제일 처음에 제가 한 번 더 적어주고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2분의 1에다가 크게 절대값에 자 요렇게 사선끼리 먼저 곱해서 더해보자. 4 더하기 플러스 12 더하기 5 요렇게 되겠네. 맞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렇게 사선끼리 곱해서 더해볼까? 자 마이너스 1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8 그래놓고 빼라 그랬지 그자? 두 개의 사선식을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자 이거 계산하면 16 21이 된다 그자? 21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1인데 또 마이너스라서 더하기 21이 되네 맞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의 42 계산 결과는 뭐가 돼? 어떻게 해도 결과는 어떻노? 똑같이 나오지? 얘는 중학교 때 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어차피 극과 극이다. 어지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서술형이라면 어쩔 수 없이 뭘 해줘야 돼? 쌩 난리를 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서술형이 아니라면 다만 뭐 해도 되는 문제라면 윌리엄 이렇게 열심히 계산할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끝낼래? 끈적끈적하고 끝내야 되겠지, 그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뭘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고 자기가 기억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적으세요.